안녕하세요.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안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2억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께서 탑승한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돌진하는 화물 차량이 전면부로 피해자분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피해자분은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고 당시 피해자분은 부모님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부모님들은 비교적 많이 다치지 않았음에도 유치원생의 자녀분은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사례처럼 후미추돌 사고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지 않고 적절히 브레이크만 밟는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의 부모님께서는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 가족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합의와 소송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적정 손해배상금은 얼마인지 등을 알게 되셨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셨다고 합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법원에서 지정한 신경외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세 곳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신경외과 신체감정을 통해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표에 따라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 완전마비로 100%의 노동력 상실이 인정된다는 소견, 진찰료, 검사비, 재활치료비로 향후 기대해면까지 매년 8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소견, 감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투약비로 매년 150만 원이 필요하다는 소견, 사고일로부터 10년간은 1일 1인의 개호를, 이후 기대해면까지는 1일 0.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 휠체어, 욕창 방지용품 등 보조구 비용이 향후 기대해면까지 필요하다는 소견 등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비뇨기과 신체감정을 통해 신경이성 방광을 위한 치료비로 향후 기대해면까지 매년 430만 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신경이성 방광의 경우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돈요법, 돈요관 재료대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향후 치료비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성형외과 신체감정을 통해 반은 성형술 비용으로 1,100만 원의 향후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분에게 과실이 있어 보이시나요? 이 사고는 후방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방 차량에 100% 과실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은, 보험사에서는 손해배상을 줄이고자 어떻게든 과실을 잡으려고 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안전벨트 착용 유무, 호위동승 유무 등을 이유로 10에서 3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차량 탑승 시 꼭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단순 후방 추돌 사고이므로 가해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보았고, 결국 피해자분은 치료비, 일시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12억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분이 교통사고로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가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만 적정 노동력 상실률, 개호비, 향후 치료비 등을 인정받은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이번 사례의 경우 후미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이 없었지만 대부분 교통사고에서는 과실 비율 다툼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교통사고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이뤄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포유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